자, 이제 이차함수 파트 좀 정리하면서 시작할게요. 우선은 가장 기본이 되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우선 떠올려야 돼요. 자, a의 부호가 0보다 크면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모양이 위로 볼록합니다. 자, 이 친구는 당연히 기본형이고 x에 0을 넣으면 y도 0이기 때문에 자, 꼭지점이 원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할 땐 이런 모양이고 위로 볼록할 땐 이런 모양이었죠. 자, 이 함수에서는 이제 그 꼭지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꼭지점 위치 항상 체크하고요. 그 다음 또 챙겨야 되는 부분이 대칭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아래로 볼록한 걸 우선 기준으로 하면, 자, 이 함수에서는 이 꼭지점을 지나가는 이 세로축을 대칭축, 근데 축이라고 합니다. 그냥 축의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자, 그 다음에 이 축을 기준으로 이 축이랑 수직되게 만나는 선들이 있으면 수직일 때, 자, 이 모양 자체가 이 축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보니까 항상 이 길이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을 기준으로 이 만나는 점까지 길이가 항상 같습니다. 이 길이 같고, 물론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짧은 길이, 이 짧은 길이도 같겠죠. 자, 이 대칭성을 가지고서 푸는 문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 꼭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평행이동해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자,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a에 x-p 전체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죠? 자, 이렇게 이제 표준형으로 바꿀 거고, 표준형일 때 이제 자, 원래 꼭지점이 0,0이었는데 원점이었는데 x축으로 p만큼 가면 p가 될 거고 y축으로 q만큼 올라가면 q가 되겠죠. 그래서 자,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거 역시 빠르게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과 이제 나머지 이런 형태로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제곱되어 있는 값이 0 되는 값이 꼭지점의 x 좌표, 그 다음에 x에 p를 딱 넣었을 때 x가 p일 때 y 값이죠. x가 p일 때 0이잖아요. 0. 그래서 y는 q가 되겠죠. 그래서 자, 꼭지점의 좌표 반드시 꼭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형태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에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이 형태가 나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 x에 0을 대입했을 때 y 값, x에 0을 대입하면 x가 있어서 여기 이 항들은 0이 될 거고 c만 남죠. 요게 이제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이게 y절편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y절편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물론 식을 해도 되지만 우리 이제 공식으로 했던 것도 기억해야 돼요.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였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의 x좌표만 구하면 우리가 y좌표는 그 값을 x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참수는 반드시 그려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항상 이 참수를 그릴 때는 꼭지점을 먼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지점을 찾았다.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게 모양을 봐야겠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꼭지점을 찾는다. 두 번째는 모양을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A의 모양, A를 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해서 모양을 결정해야죠. 예를 들어서 0보다 크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겠고,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0보다 작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원점을 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폭이 더 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폭을 결정하는 건 제가 처음에 얘기를 안 했네요. 이 폭을 결정하는 건 A의 절대값입니다. A의 절대값이 크면 폭이 작다. 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빠르게 좀 챙겨봤어요. 이제 문제 중간중간에 또 다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2번 문제 한두 가지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려고 그랬는데, 우선은 1번 보면 y는 x제곱 플러스 2x-5죠. 자, x축, 그러니까 그래프 x축의 위치 관계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이차함수 그래프 이제 아래로 볼록한 건 알겠고, 만약에 이 이차함수와 x축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어쨌든 우리 s축과 만나는 점은 결국 x절편입니다. x절편은 지금 계속 강조했는데 y가 0일 때 x값입니다. y가 0일 때 x값이고, 그럼 y 0을 대입하면 여러분들 x값 구하러 가면 돼요. 이렇게. 근데 y 0을 넣는 순간 이게 2차 방정식이랑 연결이 됩니다. 원래 우리 이차함수의 x절편을 구하는 건데, 그 이차함수 x절편을 구하는 과정은 결국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2차 방정식이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자, 이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위치 관계만 알면 돼.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냐 또는 교점이 하나냐 이렇게 접하는 경우 또는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교점의 해석으로 들어가면 2차 방정식 근이 두 개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면 당연히 x절편이 두 개겠죠. 자, 2차 함수가 x축과 접하면 g가 0일 때죠. 당연히 중근을 가질 때가 접하겠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허근을 가질 때죠. 우리가 허수 자체는 x축, y축 이 좌표 평면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 x, y는 실수인 값들만 우리가 표현하는 거고 이 x, y 평면 좌표는 실수 좌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수를 우리가 이 안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허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잖아요. 선생님 그럼 두 개의 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합니다. 만나지 않는다. 이거는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는 한 점 또는 다른 말로는 접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별식이 역시 여기서도 이제 해석이 되죠. 이용이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접하는 경우랑 그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은 역시 반드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 판별식이 0이면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 낼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래프가 좀 확장이 되죠. 우리 그 2차 함수랑 직선까지도 확장이 되죠. 그거 같이 연결을 하면 2차 함수와 한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자,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자, 1차 함수는 이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보통 쓰고요. 자, 만난다 그러면 같아지는 겁니다. x값 y 값들이 같아지는 거니까 둘이 연립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연립을 하면 결국 y 같으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mx 플러스 n이랑 같아지는 것이 교점입니다. 교점. 교점을 구하는 것이고 교점을 구해라가 아니라 관계를 물어보면 위치 관계를 물어보면 역시 자, 이거 2차 방정식 꼴로 바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ax의 제곱에다가 mx 넘어오면 마이너스 mx 이렇게 묶을 수 있고 c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해서 요 2차 방정식의 근과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 식이 추가돼서 여러분들이 모양이 좀 바뀐 것 뿐이지 결국 2차 방정식을 해석하는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조금 전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이렇게 직선과 접하는 겁니다. 기울기는 같을 거니까.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역시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자,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확장되는 거 점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학습이 돼 있어야 돼요. 충분히. 자, 그럼 이제 2번의 작은 1번. 우선은 요 2차 함수가 x축과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개수가 2인 거 보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b'의 제곱 1의 제곱 1 마이너스 ac인데 자, 우리 이제 2차 방정식에서 공부했었는데 최고차이랑 이 상수항의 부호가 반대면 곱하면서 플러스로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0보다 크다는 거 우리 2차 방정식 했어요. 어쨌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이 그래프는 그리지 않아도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가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연결되는 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느 거 해볼까요? 자, 요 식을 하나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우선은 표준형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럼 표준형을 바꾸려면 이 상태에서는 뭐 완전 제곱식이 보이죠? 1, 2, 1 기억나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1, 2, 1 저희가 마이너스 5였는데 더하기 1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을 하면 조금 전의 식이랑 같지 않나요? 이렇게 요까지 다 더하면 마이너스 6이랑 1 더하면 마이너스 5죠. 자, 그리고 이 친구만을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 형태로 묶을 겁니다. y는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6이고 자, 그럼 이 이참수는 우선 최고차항의 개수가 a가 1이죠. 1. 그래서
자, 최고차항 x 0보다 크니까 모양은 아래로 볼록할 거고. 자, 꼭지점을 구해 볼게요. 자, 꼭지점은 우리가 반드시 이 완전 제곱이 0 되는 값이며 마이너스 1이고, 그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 전체가 0이면서 그때 y값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연습해서 이게 0 되는 거랑 이걸 바로 쓰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 참수를 그리면, 자, 좌표 평면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자,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약간 왼쪽을 좀 끌고 올게요. 이게 마이너스 1이면서 y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좀 올렸어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중심을 두고 그림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6이니까 요 점이 우선은 꼭지점이 되겠죠. 계략적으로. 그 다음에 모양은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제 결국 이제 어느 점으로 지나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y절편입니다. y절편. 아까도 얘기했지만 y절편은, 자, 요 상황에서, 자, 일반적인 형태일 때는 x의 0는 값이니까 요게 y절편이죠. 마이너스 5가 이쯤 있으니까. 자, 그래프는 이런 모양을 띠겠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대칭 축이니까 선생님이 이제 조금 한쪽으로 치우셨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러면 이제 x 절편, 그쵸? 요게 이제 하나는 0보다 크, 하나는 0보다 작다, 이런 해석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정확한 값은 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정수 범위에서는 근해 공식에 넣어서 요 값을 구할 수도 있겠죠. 한번 요 값을 찾아볼까요? 우리 그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는 것도 배웠으니까, 그럼 근해 공식에 넣으면 되죠. 그럼 우선은 x를 잠깐 구해볼게요. 방정식이라는 입장에서입니다. 방정식으로 잠깐 놓고서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x는, 자, 역시 짝수공식 쓰면 a분의니까 a가 1이니까 쓸 필요 없죠. 그 다음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1이죠. 뿔마 루트, 아까 이 루트 4분의 d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루트 6이겠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입니다. 여기 이 값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이고,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루트 6만큼 온 거고, 요 점을 기준으로 얘는 루트 6만큼 왼쪽으로 온 거죠. 되나요? 여기 이제 대칭성,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웬만한 문제들은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공식을 이용해서 꼭지점을 찾는 거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 형태로 내가 묶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어떻게 됐죠? 식 자체가 우리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요 이차함수에서 꼭지점을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였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자, 혹시 그 근각에서 간 게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거의 반이에요. 반드시.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자, 요거랑 괜히 헷갈리지 않도록 해요. 자, 꼭지점의 x 좌표는, 자, 두 분의 합을 구하는 식보다는 반, 2분의 1 작습니다. 그러니까 반 작아요. 그러니까 2로 나누면 되죠. 자, 마이너스 2a분의 b고, 자, 부호는 같네요.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꼭지점 x좌표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인데, 자, 여기서는 a가 1이죠. 여기 1. 이 참수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1. 그 다음에 b, 그러면 여기서 2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보이죠? 저기 우리 아까 구했던 게 여기 마이너스 1이었죠.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y 값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마이너스를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5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공식으로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쉬운 형태는 그냥 여러분들이 구분한 형태는 바로 오면 되겠고, 문자가 들어가나 이제 복잡한 식은 반드시 공식을 이용합니다. 3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자, 이 세 가지를 각각 구하게 하는 서술형 문제들도 등장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가 x축과의 위치 관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2차 방정식으로 놓고, 실전에서는 굳이 놓을 필요 없죠. 바로 판별식을 들어오면 되죠. 판별식을 구하면 되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우리 판별식을 구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쓰면 되겠죠. 이게 이제 1번이고, 접한다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라는 조건을 쓰겠고, 자,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판별식을 구해보면 자, 역시 짝수 판별식을 쓰는 게 낫겠죠. 항상 이게 습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2죠, 2.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B'은 B를 2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2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이고 K다 보니까 2K가 되겠네요. 요 값이 0보다 크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이게 D고 D가 0보다 크다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식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판별식을 구한 거고 판별식이 0보다 큰 조건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1차 부등식이고 2K가 2항하면 마이너스 4고 양변을 2로 나누면 K가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부등식은 0보다 큰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변화가 없습니다. 음수를 곱하고 나눌 때만 변화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될 건데 이제 요거 하나를 구하면 굳이 이제 서술 과정을 쓴다 그러면 뭐 이렇게 쓰겠지만 이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K가 이렇게 되겠지만 이제 결국 하나를 구하면 다른 두 개는 그냥 이 K 값이 여기 마이너스겠죠. 자, 등호로 바꿔주면 되고 여기서는 K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아니라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를 구하면 이 두 개는 뭐 굳이 풀이 과정이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진행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4번도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자, 판별식이 0이면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을 바로 중간 생략하고 들어가면 역시 4분의 D로 가도 되겠네요. B'은 요 x의 개수 2a인데 그걸 2로 나눈 거죠.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 여기가 최고차의 개수 1, C가 2죠. 요게 이제 4분의 D인데 4분의 D가 0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방정식을 풀면 되겠는데 자,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굳이 물론 뭐 선생님 인수분해가 너무 쉬운데요. 이렇게 올 수는 있겠지만 자꾸 자, 근각의수 관계는 앞으로 고2, 고3 때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꾸 근각의수 관계를 이용하는 걸 연습하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이게 밑으로 가는 건데 마이너스 달고 들어간다 했죠. 두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얘가 역시 c 밑으로 들어가는 순서대로 내려가는데 이때는 그냥 가죠. 여기 마이너스 달고 여기는 그대로. 기억나죠? 3차 방정식까지 선생님이 해줬어요. 그래서 3차 방정식 한 번 더 복습하면 세제곱 bx제곱 cx 플러스 d는 0이다. 자, 세 근을 다 더해라. 그러면 얘가 뭐 처음에 들어갈 때 마이너스 달고 들어갑니다. 둘씩 곱한 거 더해라.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러면 어떻게 됐죠? 역시 이번에는 플러스로 a분의 c가 되겠죠. 이렇게. 처음에 a분의 c라고 했어요. b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근을 다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는 이번엔 다시 마이너스죠. 처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t. 자, 여기 3차 방정식 범위가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 근과 개수의 관계고, 자, 이건 2차 방정식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자, 모든 실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은 이걸 2차 방정식으로 봐야 돼요. a가 또 다르게 보이면 안 되죠. 이 친구를 이렇게 보면 개수가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방정식 요거는 이제 헷갈릴까봐 얘를 들어준 거고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만약에 A1이 근이라고 하고 A2가 근이라면 이거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A가 1이죠. 여기 이게 A 말고 최고차의 개수 여기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1이 되겠네요. 선생님 이게 더 쉬워요. 이거는 인수분해가 A에 A-1로 돼요. 그럼 근은 A는 0 또는 A는 1입니다. 두 근의 합은 0 더하기 1 해서 1 됐죠. 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각의수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지수로그 삼각방정식에서 계속 등장해요. 자, 레벨 2-1번. 자, 2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y는 fx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세요. 자,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좌표죠, 좌표. 자, 그럼 볼게요. 자, 가하 조건에서는 y는 fx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이 x는 있다. 자, 2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하죠. 이렇게 생겼는데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칭축이
x는 2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 이거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우리 이제 잘 보세요. fx랑 마이너스 1이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따로따로 봐야 돼요. 얘를 잠깐 이제 2차 함수라고 보고 지금 주어진 대로 이게 축이 x는 2인 2차 함수인 거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봐야 됩니다. y가 마이너스 1인 x축에 평행한 직선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우리 축에 평행한 직선은 중학교 2학년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y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이게 y값이 마이너스 1인 이런 형태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다 지나는 x가 뭐든지 간에 1이어도 마이너스 1이고 2이어도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된 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y는 3인 직선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겠고 그 다음에 y가 0인 직선이 x축입니다. 됐어요? 이거 해석 중요하고 그 다음 우리 축의 방정식도 그렇잖아요. 이거 x는 2라고 하잖아요. 이게 x는 2는 y축과 평행하면서 x축이랑 수직이겠죠. 그래서 이게 x는 2라는 직선이잖아요. 축의 방정식. 자, 그래서 이 축의 수직인 직선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이제 고등학생은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요 2차 함수랑 요 x축의 평행한 직선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만나는 거죠. 만나는데 요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라는 얘기, 얘랑 만나는 이 연립한 요 식이 중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 판별식이 0인 거고 그 얘기는 자 그래프 입장에서는 접한답니다. 접한다. 앞에서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요 2차 함수 요 그래프를 fx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직선이랑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접했다 그랬으니까 이 꼭지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결국 요 가와 나의 조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구나. y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 준 거죠. y값이 마이너스 1.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fx를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fx는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축이 2면 x-2 전체 제곱이고 여기가 a인데 여기선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 쓰나만 하고 그때 y값 그때 꼭지점 y값이 마이너스 1이란 걸 지금 요 두 가지 사실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은 단순하게 외우서 하는 게 그냥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뭘 하라고 했냐면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거. 그럼 이제 결국 x절편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x절편 구하면 되죠. 뭐 전개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빼기 1이니까 플러스 3이고 그쵸? 이게 이제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고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방정식 풀면 되죠. x절편을 구하는 거니까 됐나요? 모두 구하라고 했으면 구해죠. 근데 그냥 인수분해 바로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3일 거고 또 하나는 1일 건데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y값도 구해야죠. 그럼 x 여기 3을 넣으면 y값이 나오겠죠. y는 이렇게 되니까 3 넣으면 2 빼면 1이고 1의 제곱은 1이죠.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도 1이죠. 여기 0이네요. 이게 절편이네 결국은. 절편이니까 당연히 y값이 0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2-2번 2차 함수의 그래프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우리 1차 함수에서 우선 잘 등장하는 건데 저게요. 우선 2차 함수에서도 뭐 적용된 문제네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를 묶으면 a 플러스 2의 형태로 이 함수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 a에 관한 항등식이죠. 그러면 우선은 이게 이제 a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죠. 항상 a 값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우선 a가 있는 거랑 없는 걸로 묶어야겠죠. 이렇게 우리 항등식 푸는 개념이 그냥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y 이항하고 그냥 펼쳐놓을까요? 이 상태로.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y 이항하면 x제곱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겠죠. a가 있는 게 이 두 친구인가요? 자, a를 묶으면 x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a가 없는 거는 뭐가 있어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려면 요게 0 돼야죠. 그러니까 x가 1이죠. x는 1이고 그리고 1이면 요것도 또 0이 되죠. 그래 0이 되니까
그러면 x제곱 1이니까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도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변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a 값을 1100억 다 넣더라도 이 그래프 자체가 항상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점? 1, 마이너스 1. 이게 정점이에요. 어쨌든 이 점은 무조건 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일까요? 설명을 잠깐 도우면 x축 y축 있고 얘가 1,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그럼 이 참수가 어떻게 생기든지 간에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폭은 항상 일정하겠죠. 선생님 이제 빠르게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그 점은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예요. a가 변하더라도 뭐 그 얘긴데, 자, 그 식으로만 접근하면 이제 그 내용은 모르겠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항등식의 개념으로 풀 수는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점 p가 이 참수의 꼭지점일 때, 맞아, 이게 p였죠. 이게 이제 꼭지점일 때, 그럼 이 참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최고차는 1이니까 y는 1에 x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죠. 전체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꼭지점이 이거일 때 우리가 이 참수 구하는 거고,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거에 뭘 구하라고요? x축과 만나는 점 x좌표. 는영이라고 놓고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0, x는 0 좌표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0, 0 x가 0 또는 2 나오니까 2, 0 이렇게 되겠죠. x절편이겠죠. 결국은. 그래서 우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 1번에서는 항상 요 점을 지나는 거고 그 그래프들 중에 하나죠. 이 친구는.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었죠. 요 점을 지나면서 폭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 참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중에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 아까 뭐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겠고, 그 중에 자, 꼭지점이 이 1, 이 p가 되는 이 참수는 이걸 거고, 그 친구의 x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x절편이 폭을 너무 넓게 그렸나 보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2고 하나는 0이란 얘기예요. 자, 이해가 갔나요? 그래프가.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4번은 바로 연결이 되겠죠. 자,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 친구랑 y는 x 플러스 a가 만나지 않는데요.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길이 1인 직선이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둘이 연립하는 겁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a랑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 이게 이제 교점을 구하는 건데 원래요. 자, 이 교점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관계만 물어보니까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판별식으로 바로 찾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2x제곱 이항은 마이너스 4x 1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해서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굳이 구하지 않고 판별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4번의 d는 b'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이렇게 됐죠. 요게 자, 만나지 않는 거니까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푸는 거는 요 부등식을 푸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개하면 4-2 플러스 a죠. 2a인가요? 마음이 급해서 지금. 자, 그러면 2a는 여기 2니까 이항하면 2a가, 자, 요 2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2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겠네요.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들을 넣으면 어쨌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만나지 않는 상태들이 다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 딱 만나지 않는 상황까지 이런 그래프들이 a 값에 따라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다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딱 되는 순간 뭐 접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커지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5번은 자, 이 이참수의 그래프와 직선 이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이, 자, 이 이참수랑 두 직선, 이 직선, 그럼 이제 기울기가 0보다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됐겠네요. 어쨌든 교점이죠. 교점의 x좌표의 합이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반드시 이해돼요. 자, 이 이참수는 y는 2x제곱 ax 플러스 4고 요 직선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b고, 우리가 교점을 구하는 건 연립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연립 방정식 이제 풀 때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푸는 거죠. y 같으니까 둘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2x제곱 ax 플러스 4랑 마이너스 3x 플러스 b랑 같다라고 풀면 요 x 값을 구하면
결국 2차 방정식이잖아요.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x값이 나오는데 그 x값이 뭐냐 이거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그죠? 결국 이 그래프 입장에서는 교점이 되겠고 교점입니다. 그리고 교점도 x, y 값이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구한 건 x 값이니까 교점의 x 좌표가 결국 교점 x 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이란 얘기예요. 그걸 반드시 이해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수능 때까지 쓸 겁니다. 우리 미적분 들어가도 계속 이 개념을 쓸 거예요. 자, 둘이 같다라고 풀면 교점을 구하는 거고 이 방정식의 근이 그래프에서는 교점의 x값이 된다가 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항하면 2x 제곱 a 플러스 3x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 2차 방정식에 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는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 그리고 두 근의 합이 4다. 그 얘기예요. 이 두 근의 합이 4라고 두 근의 곱이 3이야.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 뭐로 연결됐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다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럼 근과 계수 관계를 써야죠. 두 근의 합 4는 굳이 알파 플러스 베타로 안 해도 되죠. 합을 아니까.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바로 쳐놓으세요. 계산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두 근의 곱 3은 a분의 c입니다. 이렇게 2분의 4 마이너스 b 이렇게. 됐나요?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a, b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수학 전반에 대해서 함수를 다루는데 이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거의 뭐 수학을 할 수 없어요. 자,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 어쨌든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두 식을 연립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랑 같다. 됐나요? 자, 그럼 이거 풀면 뭐 양변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곱하면 여기는 a 플러스 3은 자, 여기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여기는 약분해서 a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1인가요? 그 다음 여기도 양변에 2를 곱하면 4 마이너스 b는 그쵸? 여기 2 곱하면 약분되고 여기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b 1로 이항하고 6을 1로 이항하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래서 둘이 곱하면 우리가 구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6번. 자,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어떻고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판별식을 뭐 두 번 쓰는 형태. 이런 형태는 잘 출제되는 형태예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어떤 친구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랬어요. 이 친구들 둘이 같다라고 놓고 이항까지 할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k죠. 이렇게.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겠죠. 그럼 판별식을 구하면 자, 어떻게 돼요? b의 제곱 9 마이너스 4 ac 해서 이거죠. 여기 0보다 크다. 이걸 풀면 되겠고 그 다음 요 직선이 또 이번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는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또 이 친구랑 연립해야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랑 역시 x 플러스 k랑 여러분들이 또 연립해서 판별식을 써야겠죠. 바로 쓰겠습니다. x제곱에 요 이항이 올 거니까 x가 되겠죠. 여기 3이 있을 거고 여기 이제 등호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여기서도 이제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이 0보다 만나지 않는 건 작아야죠. 우린 요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b의 제곱 1의 제곱 1 마이너스 4 a가 1이고 c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요번에는 0보다 작아야겠네요. 결국 이제 연립부등식이 되겠죠. 요거와 요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요거부터. 자, 그럼 어떻게 돼요? 9 마이너스 8 맞나요? 4, 2, 8 플러스 k죠. 0보다 크다. 1이죠. 1. 이항하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걸 풀게요. 이 친구는 1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4k인가요? 0보다 작다. 자, 왔다 갔다 해서 좀 미안해요. 4k는 위로 올라갔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11이고 이항하면 11이네요. 11보다 작다. k는 그래서 4분의 11보다 작다. 그럼 결론적으로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수직선을 그리면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으면 4분의 11은 큰 수니까 이쪽에 있겠고. 자, 우리가 구하는 첫 번째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겠고 4분의 11보다도 작단가요? 제대로 풀었나요?
이렇게 돼서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럼 4분의 11보다 작은 애들이 이렇게 다 남아있어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들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친구가 남아야 되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남는 친구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네요. 아, 크단가요? 아, 미안해요. 다시 했어요. 잘못했어요. 왜 그렇게 보였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분의 11보다 작은 거니까 이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분의 11보다 작은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이 해가 되겠네요. 자, 2-1번. 자, fx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그래프를 합한 형태가 돼 있죠. 역시 이제 우리 이제 미적분들은 많이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로 나눠진 그래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눠졌죠.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4에서 3 사이일 때는 이 그래프를 쓰는 거고 그 바깥 범위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결국 못 풀어요. 우선은 요 밑에 걸 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2. 자, 이거 인수분해 돼요. 마이너스를 한번 묶어볼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이고 3, 4, 12 이렇게 될 텐데 플러스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이다.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4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x절편이 3 또는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그려볼까요? 3 축을 이렇게 x축, y축 3이면 0에서부터 하나, 둘, 셋 이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쯤 약간 좀 떨어지게 그릴게요. 일부러.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됐나요? 잘 못 그렸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이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축은 성질이 뭐라 그랬어요? 이 함수의 특징은 대칭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축을 찾는 거는 축이랑 x축은 수직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반드시 같습니다.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반드시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점을 찾는 거는 두 값을 더해서 3이랑 마이너스 4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약간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마이너스 4에서 3까지니까 마이너스 4에서 3까지만 그래프를 쓰는 거지 그 이후에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요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다 곱한 형태니까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x축 대칭 형태예요. 이렇게 x축 대칭 형태고 이 친구도 이제 인수분해 되면 똑같이 되죠. 요 식이랑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요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4보다 작고 3보다 큰 범위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 부분은 쓰지 않고 자, 요쪽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범위랑 3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 이 두 그래프를 섞어 놓은 겁니다. 마이너스 4와 3을 기준으로 해서 요 사이에서는 위로 볼록한 거, 요 바깥쪽에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쓰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건 처음 만나면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나중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와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난다. 이제 y는 x 플러스 k는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x축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x축이 약간 이제 이 축을 이제 약간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y는 x 기울기가 1인 직선. k면 이제 k y 절편에 따라 이제 조금씩 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k 값이 0보다 크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평행하면서. 됐나요? 작으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유추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유추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럼 언제 네 점에서 만나냐 그러면 우선은 똑같은 기울기를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똑같은 기울기죠. 왜냐면 y는 x니까 기울기 1이니까 그럼 기울기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올라갈게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순간이죠. 이 순간. 딱 여기 요 점을 지나네요. 이 순간에는 자, 요 위에선 당연히 만나죠. 여기 쌤이 그릴 수는 없어요. 요 위에선 하나 만날 거고 여기서 하나 만났고 여기서는 해서 세 개 점에서 만납니다.
그쵸? 지금 4개 점에서 만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만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금만 커지면 이제 4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저 위에서 넷. 이해가 가나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 셋. 이렇게 가면서 이 잠수는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만납니다. 그래서 4점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계속 4점을 만나다가 요 순간 또 어느 순간 여기 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하는 순간. 요 점은 교점을 지나는 순간과 요 접하는 순간 요 사이에서만 4점에서 만나요. 접하는 순간은 교점이 하나, 접하는 점 하나, 저 위에서 하나, 3개. 아까도 요 꺾이는 점을 딱 지나면서 이럴 때 3개였고, 그래서 이제 이 순간, 그리고 이 순간이죠. 그 사이에 있을 때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 요 점을 지나는 거예요. 직선이 y는 x 플러스 k가 요 점을 지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요 점은 어떻게 돼요? x 절편이 마이너스 4,0인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이너스 4,0을 지나는 k 값을 구하면 돼요.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가 0. 마이너스 4 넣을게요. k가 그리고 y 0을 넣으면 요때 마이너스 4,0을 지날 때 k가, 그래서 k는 4죠. 그러면 k가 4라는 얘기는 이거 이해 안 가면 패스하면 돼요. x축, y축. k가 4면 y는 x라는 이 직선이 45도로 가는 직선이 4일 때 이렇게 y절편이 4일 때죠. 그때가 어떤 순간이라고요? 이렇게 이 참수랑 한 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점, 3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접하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접하는 순간이 어렵습니다. 이 접하는 순간은 이 참수랑 이 참수랑, 그쵸? 어떤 함수요? 요 이 참수, 이쪽에 그릴까요? 요 이 참수. 식 자체가 어느 거예요? 요 식입니다. 위로 블록한 거. 이 친구랑 접하는 순간 이렇게 접하는 거. 그럼 연립해야지, 연립. 항상 만난다 그러면 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건 줄게요. 판별식이 0이다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랑 y는 x 플러스 k랑 연립을 해야죠.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2는 x 플러스 k.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자, 다 이항할게요. 그럼 x 제곱, 자, 플러스 2x k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면 되는데 4분의 d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1이죠. b'은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 k 마이너스 12, 요게 0이 되면 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k 플러스 12는 0이니까 k가 결국은 13이네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k의 범위는 결국 어떻다? k는 아까 4일 때죠. 4일 때보다는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 위로 올라가죠. 크고, 그 다음 13일 때 딱 접하는 순간보다는 작아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k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두 개로 나눠지는 그래프를 역시 또 그거 자체도 이해가 힘든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런 친구는 패스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참수의 최대 최소,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이제 활용이랑.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범위가 주어지면 여러분들 역시 이 참수 아까 계속 그래프 개형을 그릴 줄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어진 것 중에 이건 2번을 한번 해볼까요? 자, y는 마이너스 x 제곱 6x 플러스 8이네요. 자, x는 4부터 6 사이에 있을 때예요. 항상 이제 최대 최소, 이 범위가 주어진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우선은 항상 꼭지점을 찾는 겁니다. 꼭지점. x좌표,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 곱하기 a인데 여기는 a가 마이너스 1이죠. 그때 b값 6. 그래서 2분의 6이니까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양을 보라고 했죠. 모양은 음수네요. 그러니까 위로 블록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꼭지점 마저 구하면 어떻게 돼요? 3 넣으면 x에 3을 넣으면 얼마 나와요? 3이면 여기 마이너스 9, 3, 6, 18. 항상 이게 2배 된다 그랬는데 꼭지점에서는 여기 플러스 9죠. 8 더하면 17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뭘 구한다 그랬어요? 꼭지점. 그 다음에 모양을 보고 이제 그리면 돼요. 그래서 자, 개형을 그릴게요. 위로 이렇게 볼록한 모양이고, 자, x 값이 3일 때,
y 값이 얼마라고요? 17이라는 얘기죠, 현재. 그쵸? 이게 y 값이 17이라는 얘기다. x에 3을 넣으면 y가 17.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아는 건데, x가 3일 때 y가 제일 큰데, 중요한 건 이제 x는 4에서 6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4에서 6. 그러니까 이 전체의 그림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4면 x보다 크네요. 이쪽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4가 이쯤 있다고 했고요. 여기가 4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6이면 여기 어디라고 해보죠. 됐어요? 그럼 요 빨간색 그래프는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값은 이때, 4일 때. 그죠? 요 y를 fx라고 하면, 우리가 x에다 4 넣었을 때죠. 이때가 최대가 되겠고, 6을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4를 넣으면 얼마인가요? 4, 4, 16, 마이너스 16. 4 넣으면 4, 6에 24. 플러스 8에서 16이니까 8. 8이 16이겠네요. 이렇게. 그 최대값보다는 1 작네요. 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범위는 이 전체가 아니고, 요 4에서 6 사이 요 그래프만 보는 거니까 최대가 16이 되는 거죠. 원래 범위가 없었다면 17일 때가 최대였을 텐데. 그럼 최소는 6일 때죠. 6을 넣으면 36, 마이너스 36인데 6, 6에 36, 0이네요. 그리고 8, 그래서 이게 8이네요. 그래프 이해 갔나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축이 이 범위 안에 없을 때는 이렇게 이제 경계에서 최대 최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네, 이런 경우보다는 범위 안에 있을 때가 가장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볼게요. 1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자, 꼭지점의 x좌표는 첫 번째 마이너스 2a분의 b고, 물론 이거 완전히 역시 바로 보이죠, 여러분들. 어쨌든 연습할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해서 1이죠. 1. 그리고 이 1은 그리고 이제 모양이 아래로 블록하죠. 두 번째 모양을 보라 그랬죠. a가 1이니까 아래로 블록하겠네. 그래서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여기가 x가 1인데 축이 꼭지점이,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면 1에서 2는 한 칸만 가면 돼요. 한 칸만. 이쯤이라고 치면, 여기가 1이라고 치면, 2라고 치면 마이너스 1은 0,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쯤이 0이면 x값이 이쯤이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축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졌나죠. 대칭성이 있는데 이 참수는 한 칸 한 칸 가면 y값이 같을 텐데 높이가 이렇게 한 칸이 아니라 두 칸 가니까 더 올라갔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이만큼의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값은 이때 최대가 될 거고, 그 다음 최소는 항상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을 때는 그 꼭지점에서 모양에 따라 최대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최소 값은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차함수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는 이제 도형이랑 보통 연결이 많이 되는데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10, 20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10이고 여기가 20이네요. 자,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밑면이 직사각형 모양인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어쨌든 건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을 지은대요. 그러면 이 건물의 밑면, 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때 최대 넓이를. 그럼 우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닮음이 들어갔다는 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원래 커다란 직각삼각형이랑 요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 요 있는 직각삼각형 이 세 개가 어때 평행하다 보니까 이 동의가 같죠. 그러면서 직각이 있으니까 A의 닮음이죠. 자, 앞으로 만나는 닮음은 다 A의 닮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닮음을 찾는 건 어렵진 않은데 이제 닮음을 적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어이구 숫자 잘못 썼네요. 이거 20이고 10이고, 그러면 2대 1의 b네요. 여기도 2대 1이 되죠. 그럼 여기를 잠깐 x라 여기 2x라고 하면 여기는 x라고 놓을까요? 이렇게 2대 1이니까 됐어요? 2대 1 여기가 2x면 여기 x. 요 길이 얼마예요? 요 길이 전체 10에서 x를 빼니까 요 길이는 10-x가 되겠네요. 따라왔어요? 그럼 우리 이제 넓이를 그냥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이제 활용 문제는 뭐 구하라고 하는 이 어떤 변이나 이런 것들을 문자로 놓고 관련된 식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2차 함수의 활용이다 보니까 2차식이 등장하겠죠. 자,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2x라고 했어요. 자, 2대 1 여기도 2대 1 되나요? 여기 2x고 중요한 건 우리 이 사각형이 넓으니까 요 밑 세로의 길이가 필요한 거죠. 세로의 길이는 전체 10에서 x를 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2x 곱하기 10-x가 이게 넓이인데 이 면의 넓이 최대. 그럼 이 넓이를 잠깐 y라고 놓을게요. 이 참수가 익숙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y는 전개하면 최고창을 먼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20x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범위가 이제 x 값은 0보다 커야 길이가 만들어지겠죠. 물론 2x 이 가로의 길인데 어쨌든 x 0보다 커야 이제 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x 0보다 클 거고. 0보다 크다고 해서 그냥 이 길이가 무한히 커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2x가 어때요? 이 가로의 길이가 20보다는 작아야겠죠. 이해가죠? 그럼 x는 10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길이가 만들어지려면 x는 0보다는 커야겠고 그 다음에 10보다는 작겠네요. 이해 갔나요?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보면 자 여기가 전체 20인데 우리가 이제 가로의 길이를 이제 분수가 생기지 않게 2x라고 잡았는데 어쨌든 그러면 2x가 요만하면 이런 직사각형이 생길 거고 좀 길어지면 이런 직사각형이고 더 길어지면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들이 생기면서 언제 넓이가 제일 커지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자 최고창이 음수인 거니까 위로 볼록한 거고 그쵸? 꼭지점 구해서 이 꼭지점이 요 사이에 있으면 그때 최대가 된 거죠. 근데 일반적 활용 문제는 그때예요. 대부분 구해볼까요? 자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해서 4분의 24, 5가 되겠죠. 5가 어때요? 요 사이에 있는 거 맞죠? 그때가 최대라고요. 여기다 5 넣으면 되죠. 여기다 5를 넣나? 여기다 5를 넣나? 같으니까 여기 5를 넣으면 10. 5를 넣으면 10 빼기 5니까 5. 그래서 넓이가 50일 때 최대값이 되겠네요. 4번. 자, x의 범위가 0에서 4일 때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시오. 자, 우선 k 미지수가 있으니까 k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최대랑 최소값 차를 구하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우선 꼭지점을 찾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가 이 범위 지금 x는 0에서 4 사이인데 요 사이에 존재하냐가 문제죠. 자 그러면 우선은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해서 플러스 4, 30이니까 3이네요. 3이니까 그리고 모양은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여기가 3이고 중요한 거는 요 꼭지점이 축이 요 0과 4 사이 존재하죠. 4는 바로 옆이네요. 4는 뭐 요쯤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4면 요만큼 올라갈 거고 여기는 많이 올라가겠네요. 2, 1, 0 해서 이렇게 쭉 올라서 여기 어딘가 0이겠네요. 이쪽이 대략적인 겁니다. x는 0이 이쯤에 있으면 그때 y값이 한참 올라갈 거고 여기는 x가 4이겠네요. 우리는 이제 이 빨간색 그래프 구간만 생각하는 거고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럼 결국 최대값은 0일 때죠. 이 최대가. 그리고 최소값은 항상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을 때는 이때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됩니다.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소가 되겠네요. 최대값은 x가 0일 때니까 여기 0을 넣어야죠. 0을 넣으면 0, 0 해서 k네요. 그래서 최대값 k고 최대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니까 최소를 빼면 되겠네요. 근데 뺄 때 차라는 값은 항상 수학에서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제대로 되지. 거꾸로 빼면 안 돼요. 항상 최대, 차의 의미는 원래 차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다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기 때문에 항상 차는 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최소는 언제 되면 3일 때죠. 3을 넣으면 9죠. 9, 2, 18. 그럼 얘는 36이 된다 그랬는데 부호 반대로. 맞나요? 그렇죠. 항상 꼭지점에서는 얘랑 얘가 2배면서 부호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18 플러스 k 붙었을까요? 그래서 k 마이너스 18이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거고 항이 두 개일 때 괄호 안 치면 틀린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k 마이너스 k 플러스 18 해서 18이 되겠네요. 자, 5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이 한쪽 벽면의 길이가 40m인 철망을 디귿자 모양의 울타리 만든다고 했고 대부분의 교과서에 등장하죠. 하늘에서 본 겁니다. 이게 벽이면 철망을 이렇게 두른 거죠.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됐나요? 이게 디귿자 모양을 두른 거고 자 그럴 때 요 넓이, 요 직사각형의 넓이의 역시 최대값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선은 이 둘레 이 길이 위에서 봤을 때 이 길이가 40이 되는 거지. 전체 길이가. 그 내용이죠. 이쪽 벽면에는 철망을 두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고. 그러면 자 어쨌든 이제 넓이가 결국 이차함수의 식으로 표현될 텐데 넓이를 구하러 가면 되는데 뭐 변수를 쓸 때 여러분들이 뭐 여기를 x라고 쓰고 또 여기도 x겠죠. 디귿자 모양이고 직사각형이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뭐 y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그럼 문자가 두 개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다 더한 게 40이라는 걸 이용하면 돼요. 이 둘레 길이가 40. 그러면 40에서 이거 두 개 더한 걸 빼면 되겠죠. 이렇게. 가능한가요? 전체의 길이가 40인데 전체가 40인데 40에서 xx 빼니까 2x를 뺀 40-2x가 되겠죠. 넓이를 역시 식으로 표현하면 x 곱하기 40-2x가 될 거고 이거를 잠깐 y라고 하면 역시 어때요? 최고창이 음수인 거가 나오겠죠. 그래야지 이제 역시 최대값이 존재하겠죠. 꼭 위로 블록하면서 꼭지점에서 대부분 꼭지점에서 답이 만들어져요. 플러스 40x. 그 다음에 역시 x는 길이니까 길이가 있어야죠. 여기 벽면을 튀어나와야 되니까 항상 0보다는 커야 될 거고 그 다음 뭐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자 둘이 더한 게 2x가 20이 되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x가 계속 커져서 여기가 정확히 40의 반인데 x가 이만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벽이 이렇게 있으면 x만큼 갔다가 가로로 가지 못하고 다시 세로로 와야 이게 x가 돼서 2x가 되겠죠. x가 돼서 전체 2x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걸 따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x는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나오고 그때가 항상 꼭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해서 4분의 40 10이네요. 그러니까 x가 10일 때 결국은 최대값을 갖겠죠. 모양은 이차함수면 이렇게 생겼고 x가 10일 때 됐죠? 그때 최대가 되겠죠. 넓이가 10 넣어서 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밑변의 길이가 40이고 높이가 20인 2등변 삼각형 모양의 천을 세로의 길이가 a인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르려고 한다.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자, 활용 문제 조금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닮음을 찾아 쓰는 거니까. 2등변 삼각형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밑각의 크기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가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합동입니다. 둘이. 자, 지금 이렇게 역시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평행하면서 이 각도 같겠죠. 그래서 이제 닮음 삼각형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닮음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요 세로의 길이를 a라고 했으니까 요 a를 표현해야겠죠. a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겠네요. 넓이를. 자, 그러면 여기가 20이죠. 그 다음에 요 40의 반이니까 여기도 20이겠네요.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냥. 자, 어쨌든 여기가 20, 50, 1대 1이니까 여기도 1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얼마가 된다고요? 여기도 1대 1 해서 여기도 a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우리는 결국 우리 넓이를 구하려면 이 넓이의 최대를 구하려면 가로랑 세로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제 세로는 a가 됐죠. 여기는 a가 됐고 요 반쪽은 알죠. 요 반쪽. 전체 20에서 a를 빼니까 20 마이너스 a. 근데 그게 몇 개 있어요? 이쪽도 있죠. 두 배 하면 되겠네요. 요게 이제 가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이를 어쨌든 a에 관련된 2차식으로 표현하면 되죠. 그게 다예요. 그러면 넓이를 역시 여기는 a니까 b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걸 다 곱하면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2a에 20 마이너스 a 이게 넓이고 최고차가 먼저 쓰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0a가 되겠네요. a 값은 역시 0보다 크겠고 그 다음에 a 값이 커지더라도 20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a는 0보다는 커야죠. 길이니까. 근데 a가 20만해지면 결국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20보다는 작겠네요. 자, 역시 꼭지점 x 값 구하면 꼭 여기서는 x가 아니라 꼭 a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인 개수 마이너스 2분의 b 40 아까랑 똑같네요. 4분의 40에서 10 그럼 10에서 역시 최대 값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a 값만 구하면 되네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a 값. 그래서 그 값은 a가 10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자, 이렇게 이제 이참수 안에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 또는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이제 좀 여러분한테 이제 힘든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로 세로를 여러분들이 어떤 탄 문자로 표현해서 결국 여기서는 둘레죠. 둘레의 길이가 이제 2차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자, 뭐 x 절편을 구하면 여기 나온 대로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살짝 다시 해볼까요? x를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일 거고, x를 묶으면 x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0이랑 6에서 우리가 x축가 만나겠죠. 그리고 위로 볼록한 지금 형태 이런, 그러니까 그리고 축은 어디 있어요? 사이에 있죠. 정확하게 요 가운데 3이 이제 축이 되겠네요. 이렇게 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이 이렇게 생긴 이런 모양이 이 잠수가 될 거예요. 자, 이때 자 직사각형이 둘레의 최대값이니까 어쨌든 직사각형이 뭐 다양하게 만들어질 텐데 뭐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자, 넓이의 최대인데 중요한 건 요 어느 점, 요 점을 잡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어느 한 점을 여러분들이 잡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제 1사분면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값들은 모두 다 0보다 크니까 그 부담은 안 되겠네요. A, B, C, D. 그럼 A 값의 좌표를 우리가 한번 잡아볼게요. A 값의 좌표를 뭐로 잡을까요? A라고 잡을까요? 그럼 여기가 A, 0이겠죠. 그러면 B점은 그래프 위의 점이잖아요. 그럼 요 이참수에 대입하면 되죠. A를 딱 집어넣는 순간 여기 X 대신 A를 집어넣으면 그게 Y 값이죠. 그래서 B점의 좌표는 요 좌표 구하는 겁니다. X가 A일 때 Y는 여기다 A를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따라왔나요? 그걸 여기다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그럼 C점의 좌표도 높이가 동일하잖아요. 높이가. 그래서 C점의 Y좌표는 압니다. 우리가 Y좌표가 얼마냐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해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X값 있고 Y가 이게 높이가 같다는 얘기는 Y가 5면 여기 있는 점은 다 Y가 5죠. 여기가 1, X가 1이고 여기가 X가 3이라고 해도 1일 때 5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일 때 온 거죠. 어쨌든 높이가 같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해석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게 되는 거 이해했을 거고 그럼 이제 X값을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그런데 자 여기 C점의 X좌표를 그냥 막 임의로 놔버리면 문자가 많이 생기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함수의 대칭성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을 기준으로 이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갔나요? 이 축을 기준으로 x는 3을 기준으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습니다. 수직이니까 같겠죠, 당연히. 선대칭 도형이니까. 그럼 요 길이 얼마냐? 그럼 요 길이는 여기가 3이고 여기를 우리가 a라고 놨죠. 그래서 요 길이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겁니다. 요게 3-a. 요거 이해 갔어요? 요게 3-a입니다. 3에서 a를 뺐습니다. 평행한 x축에 평행한 두 점의 그쵸? 길이를 구할 때는 여기가 2고 여기가 7이다 그러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그게 길이에요.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3이고 여기 3에서 a를 뺀 겁니다. 여기가 a죠. 여기 다 a입니다. 그래서 이거 뺀 거고 그 길이만큼 또 가면 되죠. 어디서? 3에서 이 길이만큼 보면 이 점의 좌표죠. 자, 여기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요? 3에서 3-a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이해 갔어요? 여기가 2인데 2에서 3만큼 가면 뭐가 있냐? 여기다 3만큼 더하면 얼마 있냐? 5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2에다 3 더하면 5 이렇게 되듯이 여기가 3이고 3에서 요 길이만큼 길이가 아까 3-a였죠? 그만큼 더하면 요 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6-a가 되겠네요. 여기 이해했으면 이제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넓이라고 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곱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둘레 길이라고 했으니까 둘레 길이는 직사각형에서는 가로랑 세로, 가로 세로인데 가로 세로 한 번씩만 더하고 2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그냥 이 높이에요. 이 높이 그냥 이 높이. 그렇죠? 여기서 이 높이. 그래서 이 높이는 요거죠. 요게 세로의 길입니다. 세로. 가로의 길이는 얼마죠? 좌표를 굳이 알지 않아도 가로의 길이는 아까 어떻게 됐죠? 여기 3- 요 길이가 3-a죠.
맞나요? 여기 3-a 3-a에 이거 3-a의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3-a 쭉. 잘 이해 안 가는 친구들 때문에 자꾸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가 3이었죠. 여기가 3이었고 여기가 a였으니까 요 길이는 요 길이요. 3에서 a를 뺀 거고 그거 2배 해도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2배 하면 6-2a가 되겠네요. 이거랑 틀려. 이건 좌표고 길이는 3-a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3-a의 2배 6-a가 되겠네요. 됐어요? 이건 넓이를 구할 때 문제 쓰면 좋겠고.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가로도 알았고 세로도 알았으니까 둘레 길이는 가로랑 세로를 더하겠습니다.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 이렇게. 이게 둘레 길인데 이 둘레 길이를 b라고 잠깐 놓을게요. 그럼 b를 구하면 돼. 최대 b값. 이게 a가 변할 때 최대 b값. 둘레 길이 b. b는 마이너스 a제곱에 두면 마이너스 2a제곱이죠. 자, 1창이 6a랑 마이너스 하면 4a인데 2 곱하면 8a가 될 거고 여기 6이니까 12가 되겠네요. 자, 역시 a는 0보다 크겠죠. 크고 a는 0보다 크겠고 그 다음 쭉쭉쭉 가더라도 어디가 되면 안 돼요. 여기 딱 3이 되면 그냥 직선이 되버리니까 안 되죠. 3보다는 작겠네요. 자, 어쨌든 꼭지점이 이 사이에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이런 문제는 다 대부분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 분의 b 해서 2가 되겠네요. 역시 사이에 존재하는 거 맞죠? 그래서 최대값은 a가 2일 때 b값입니다. a가 2일 때 b값.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일단 a 여기 요 함수에다 넣어야 돼요. 이 식에 b를 y처럼 a를 x처럼 생각해서 요 이차함수 지금 정리한 거 요거죠. 요 이차함수에 a를 2를 딱 집어넣었을 때 y b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자, 2-2번 우리 개념 원리 치환하는 문제 많으니까요. 그거 강의 다시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사람은 이제 바로 가도 되겠죠. 우선은 자, 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를 잠깐 t라고 치환하는 겁니다. 그죠? 치환해죠. 이 상태를 전개해서 우리가 4차함수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중요한 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다 보니까 t도 범위가 생깁니다. t는 이제 2차함수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냥 바로 인수분해 아니 완전제곱식으로 묶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2인데 1을 더했으니까 1을 빼서 마이너스 3이 되면 되죠. 그러면 이거 다시 정리하면 이거죠. 완전제곱식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자, 이거는 y축을 t라고 생각하면 돼요. t값, y 대신 t를 넣은 거니까 여기는 x값.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꼭지점의 좌표는 1,-3입니다. 1,-3, 1일 때 마이너스 3중. 됐나요? 여기쯤 있는 거고, 모양은 아래로 볼록 가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건데, 중요한 건 어디서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니까 마이너스 2면 여기 어디쯤 있다고 치고, 여기서 한 이쯤 어디라고 치고, 그쵸? 2면 여기죠. 여기 2가 이쯤 있나요? 어쨌든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어쨌든 요 사이가 될 겁니다. 그때 t 값은 범위를 갖겠죠. t 값은 올라가 봤자 이제 이때 이만큼 올라가 있죠. 최대. 그다음 내려갈 때는 이 최소까지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t 값은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죠. 요 내용을 자세히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t 값은 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t 값은 우선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가 되는지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 t 값 구하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t 값은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안가요? 마이너스에서 6이 되겠네요. 그래서 t는 6이 되겠고, 그 다음 꼭지점에서는 얼마가 나오죠? 꼭지점에서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 3이었죠. 그 다음 한번 2일 때 한번 넣어볼게요. 2일 때는 얼마가 나오는지. 여기가 이제 최대로 떨어졌을 때고 t 값이 조금 2 올라간 것 같은데 얼마일까요? 2를 넣으면 4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럼 마이너스네요. 결국 t는 최대 올라갔을 때가 6이고 최고로 작을 때가 마이너스 3입니다.
우선은 항상 이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t로 치환을 할 텐데 이 t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구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결국 t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x가 마이너스 2에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t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좀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치환한 함수는 y는, 자, 이 전체를 t로 치환했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일 거고, t는 지금 구한대로 마이너스 3에서 6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 이때 y에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죠. 어쨌든 꼭지점 바로 가겠습니다. 꼭지점의 t값은 이번엔 t축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1이죠. b는 마이너스 4. 2가 나오네요. 역시 이 사이에 있는 거 맞죠? 자, 모양은 아래로 볼록할 거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가 t가 2일 때고 6은 2에서부터 얼마만큼 가야 돼요? 6은 하나, 3, 4, 5, 6. 4칸 같죠?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3은 자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맞나요?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몇 칸 갔어요? 5칸 갔네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갔겠죠. 결국 마이너스 3일 때, t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t축입니다. y 값이 최대가 되겠네요. 최대값. 그 다음에 꼭지점이 이 사이에 있을 때 꼭지점에서 최소가 되죠. t가 2일 때 최소값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t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 이제 9. 그 다음에 3, 4, 12 플러스 1에서 얼마요? 20인 거예요. 최대값. 자, t가 2일 때는 최소가 됩니다. 2를 넣으면 4. 이건 2배가 된다 했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더하기 1을 해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최대값은 2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환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뭐부터 챙긴다? 이 변수, 내가 치환하는 이 t값의 우선 범위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 참수의 최대 최소 푸는 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2-3번 의미 아닌 두 실수라 그랬어요. 의미 아니라 그랬으니까 0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의미 아니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다시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실수 그러면 실수는 분명히 뭐 실수 x가 있다 그러면 x는 0보다 클 거고 또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은 게 실수죠. 실수는 항상 이렇게 크게 판별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 있는데 의미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럼 0보다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0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건 잘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의미 아닌 두 실수. 됐나요? 자, 이걸 갖고 챙겨오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4니까 자,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이 조건을 우리가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최대값 m 최소값. 그럼 우선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자가 두 개일 때는 치환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y를 x로 치환해 볼게요. y는 하면 4-x가 될 거고 y 대신 여러분들이 4-x를 대입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y가 4-x랑 같다 보니까 이 y는, 이게 y죠.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를 이항하면 x는 어때요? x는 작은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4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큰 수를 오른쪽으로 쓸게요.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x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이 범위를 주기 위해서 이 조건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잡아야 돼요. 의미 아닌 두 실수에서 이 조건을 찾아내야 되고 이 조건식을 통해서 우리가 x의 범위를 찾은 겁니다. 대입하면 이제 우리가 만난 친숙한 이참수예요.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y 대신 4-x를 대입하면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2x제곱, 자, 거듭제곱 먼저 하는 겁니다. 제발. 자, 4, 4, 16 마이너스 2, 4, 8x 플러스 x제곱.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얘랑 만나면 x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8x인가요? 마이너스 16 이렇게. 그러면 이걸 y라고 놓으면 여기서 y랑 헷갈리니까 얘를 잠깐 t라고 놓을까요? 그래서 자, x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t는. 그리고 x의 범위는 0에서 4 사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랑 똑같은 건데 단지 y 대신 t를 사용하면 이게 이제 t축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x가 되겠고. 됐나요? 그럼 꼭 x 구해서 꼭지점 구해서 범위 안에서 최대 치수를 구하면 되겠죠. 꼭지점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4인가요? 맞나요? 제대로 했나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이 마이너스 4는 이 범위 안에 없네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아래로 블록한 거고, 그 다음에 축이 마이너스 4면 뭐 이쯤이라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4고, 아래 블록은 이런 모양일 텐데, 그쵸? 대충 이런 모양이라고 할게요. 틀려도 모양은 이런 모양이라고 하면, 어쨌든, x의 범위가 0에서 4니까, 뭐 0에서 4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프를 요만큼 보겠다는 얘기죠. 되나요? 요만큼. 그러면 결국 최소는 x가 0일 때 최소고 x가 4일 때 최대가 되겠죠. 이해갔어요? x가 여기 0일 때 y값이 최소가 될 거고 x가 4일 때 y값이 최대가 되겠네요. 0을 넣으면 최소값, 0 넣으면 얼마죠? 0, 0에서 마이너스 16. 이게 y절편이겠죠. 어쨌든 최소값은 마이너스 16. 최대값은 4를 넣으면 되죠. 4, 여기다 4 넣으면 4, 4, 16. 그 다음에 32 마이너스 16 32가 나오네요. 됐나요? 중요한 건 우선은 이쪽은 뭐 우리가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범위로 x의 범위를 잡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